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환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최연철입니다. 극놀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은 척하기입니다. 아이들만 척하기를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척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배가 고파도 배가 고프지 않은 척, 누군가를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척, 이렇게 척하기를 참 많이 한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척하기는 또는 극놀이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척하기를, 그 극놀이를 아이들과 함께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보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극놀이 연구회고요. 먼저 자기소개랑 저희 연구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선 저는 극놀이를 좋아하는 김현영이고요. 사랑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 연구회에서 저희 경험을 많이 나누면서 같이 많이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곽은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놀이에 관심이 많아요. 말놀이, 음악놀이, 극놀이 다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극놀이를 배우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교동초 병설유치원 교사 박현정입니다. 저는 평소에 영화나 드라마, 연극같이 극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과도 극놀이를 한번 재밌게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덕유치원 교사 이미숙입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극놀이를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놀이를 더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어서 이 연구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결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영화입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극놀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표현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서 극놀이의 매력을 느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극놀이를 좋아하고 잘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극놀이를 하고 있고 극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희 반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엄마 아빠 놀이나 가게 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재미있기는 한데 매번 놀이 주제가 비슷해서 저는 아이들이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나의 주제로 계속 놀거나 아니면 단편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지원해주고 어떻게 또 확장해줄 수 있을지가 늘 고민이에요. 저는 극놀이가 아이들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놀이나 가게 놀이를 넘어서서 조금 더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미 극놀이를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제가 개입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끊지는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유아들의 경험이나 흥미를 충분히 존중해 주면서도 교사가 유아들에게 이런 경험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저는 평소에 아이들이랑 같이 극놀이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교사가 같이 극놀이 하면서 교사가 가진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극놀이에 개입한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개입이라고 하면 나와 관련이 없는 어떤 것에 중간에 끼어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하고 함께 극놀이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극놀이 상황에 방해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네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그런 놀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개입보다는 지원하기 아니면 같이 노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극놀이를 생각해 보면 아마 역할놀이가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역할놀이 말고 다른 유형의 극놀이를 하고 계신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강당에서 빔 프로젝트를 켜놓고요. 아이들이 만든 그림자 인형을 가지고 그림자 놀이를 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과 손인형으로 인형극을 했어요. 또 동극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극놀이 유형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네요. 저는 역할놀이 이외에도 좀 아이들이 동화 속 세계에 빠져들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동극도 잘 운영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를 그런 쪽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면 교사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놀이랑 아이들의 발현적인 놀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할놀이는 아이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동극을 놀이 중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인형극이나 그림자극도 동극과 비슷하잖아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할 때 망토를 메고 슈퍼맨 하고 뛰어내리거나 마법사가 되어서 마법을 부리는 것을 보면 유아들의 놀이에서 환상적인 내용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사실 아이들의 그런 역할놀이는 가작화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유형이라서 우리는 이거는 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극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많이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는 활동이라고 우리는 놀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극도 굉장히 가작화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또 재미있는 환상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놀이로 저희가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인 것 같아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떻게 하면 동극을 놀이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극놀이를 해본 적 있나요? 아이들이랑 하는 극놀이요? 아이들이랑 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직접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이날 때 저희 반에서 아이들한테 인형극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때 동극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 극놀이를 뭘 해봤을까? MT 가서 상황극? MT 하니까 야자타임도 생각나요. 그래도 조금 해보신 경험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은 주로 아이들의 극놀이를 관찰하고 지원을 해줬지 직접 놀아본 경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랑 극놀이를 잘 하려면 그래도 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도 극놀이를 교사가 직접 해봐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극놀이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것이 정말 극놀이의 재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직접 극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당장 어떻게 극놀이를 하죠? 제 생각에는 역할만 정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해볼까요? 저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여기가 바다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역할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스크림 장사 할래요. 그럼 저는 파라솔을 빌려주는 사람 할래요. 아, 선생님들 되게 장사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저는 수상구조요원 할게요. 그러면 저도 수상구조요원 할래요. 저는 그냥 놀러 온 사람 할게요. 휴양객. 네, 바로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 사세요. 아이스크림 사세요. 여기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아주 많답니다. 더운데 그냥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까? 네, 여기 맛있는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얼마예요?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한 2,000원? 1 플러스 1인데 너무 싸다. 그게 2,000원 해줘요. 너무 싸. 안 돼요. 손님, 파라솔 좀 빌려가세요. 예쁜 얼굴 다 타요. 이건 1시간에 얼마예요? 1시간에 단돈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이나요? 아주 싼 건데? 그럼 너무 비싸요. 그것도 너무 비싸. 그럼 2시간으로 줄게요. 됐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냥. 손님 3시간까지 해줄 수 있어요. 됐어요. 근데 저기 누가 사람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진짜요? 그럼 빨리 구조하러 가야겠네요. 나도 구조하러 갈래. 근데 그 뭐지? 아이스크림 파는 분 빨리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네네네. 파라솔 빌려주신 분은 그 심장 제세동기 빨리 갖다 주세요. 그럼 난 뭐하지? 엄마! 네, 여기까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짧은 시간에 여러 상황이 막 펼쳐져서 저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너무 재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제가 언제 등장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등장할까 막 기회를 엿보다가 그냥 파라솔 빌려가라고 막 소리치게 되었었어요. 저는 그 파라솔 갑을 흥장하는 그 장면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박 선생님 왜 이렇게 파라솔 빌리다가 갑자기 누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2명이나 구조요원을 하기로 했는데 계속 등장을 못해서 제가 등장시켜 주려고요. 저희를 챙겨주신 거군요. 그러면 권 선생님은 수상 구조요원 맞아요? 저는 원래 수상구조 요원을 하려고 했는데 김 선생님께서 다 역할을 하셔서 저는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참여도 못해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아이들의 극놀이 상황하고 좀 오늘 우리가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친구가 하고 있으면 내가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친구가 그 역할을 받아주지 않으면 극놀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극놀이는 나만 놀아서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의 역할에 참여하기가 어려우면 놀이 흐름을 파악해서 역할을 바꾸어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은 애기 놀이를 많이 하는데 역할을 좀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역할을 맡은 친구는 매일 애기 역할만 하고 엄마 역할을 맡은 친구는 늘 똑같이 엄마 역할을 하는데 어떤 날에는 엄마 역할을 맡은 친구가 유치원에 등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직 안 왔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놀이를 시작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깨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역할을 나누자고 먼저 제안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역할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니까 놀이가 더 원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역할을 아예 정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좀 즉흥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동극을 좀 놀이 중심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역할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극놀이의 자유로운 매력을 살려봐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할을 정하지 말고 조금 더 즉흥적으로 극놀이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시 바다로 갑시다. 언니 왔어? 내가 언니야? 왜 그래? 언니가 튜브에 바람 넣고 오기로 했잖아. 근데 튜브 내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놀자 우리. 알겠어. 우리도 바다 갈까요? 제 차에 얼른 타세요. 부릉부릉 끽 도착했습니다. 빨리 도착했네요. 수영복 가지고 왔어요? 아니요. 잠수복 가져왔어요. 전 잠수를 좋아하거든요. 잠수를 좋아하는구나. 나는 보니까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서핑을 해봐야겠어. 나는 서핑을 잘해. 언제 왔냐? 방금 왔지? 난 먼저 갈게. 저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어. 상어? 애기 상어인데. 그래도 위험하니까 빨리 나와. 살았다. 야, 너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저희만 재밌잖아.
너무 그냥 말로만 했는데도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게 너무 상상이 가능해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여기 각 선생님이 튜브 없냐고 물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튜브 할 거 없나 찾았거든요. 근데 없어서 그냥 놀자고만 했어요. 근데 튜브 같이 어떤 도구가 있었다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저도 튜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나도 수영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튜브가 없어서 저도 서핑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또 서핑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나름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사실 잘 못해요, 서핑을. 저는 서핑을 하신다고 하길래 뭔가 그 다음에 재밌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상어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 부분도 되게 갑작스러운 상황을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고 긴장감이 가미돼서 그 스토리가 더 재밌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표현을 하면서 뭐 주변에 있는 도구도 좀 활용하면서 해볼까요? 우리 이제 숙소에 빨리 짐 풀고 바닷가로 가자. 그런데 나는 오늘 수영은 안 하고 지켜만 볼게. 수영 안 해? 나 혼자 할게. 저기 뾰족한 물체가 또 다가오고 있어. 또 상어야? 살았다. 야, 근데 너 저게 보여? 나는 망원경으로 봐서 잘 보였지. 진짜? 나도 볼래. 저기 배가 한 척이 있는데 깃발에 해골이 그려져 있어. 해골? 어떡해, 해적인 거 아니야? 어떡해. 해적. 해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적. 그러면 우리 해적인 척하고 그 섬에 몰래 타서 보물 찾으러 가볼까요? 저 해적이에요. 나 해적이 됐다. 우와, 진짜 해적 선장 같아요. 근데 보물지도 있어요? 보물지도요? 저 보물지도 있어요. 같이 볼게요. 보물지도. 자, 이거 보물지도고요. 이쪽에 보물섬이 있대요.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잠시만요. 자, 이제 배를 타고 저 보물섬으로 한번 떠나봅시다. 가면 되는 건가요? 네, 아까랑 똑같은 바다 그런 주제였는데 되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수영을 안 한다고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바다를 조금 관찰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망원경이 필요했고, 저는 망원경을 이야기하셔서 그리고 또 망원경을 보면서 해적이 보였다고 해서 나는 그럼 뭐 할까 생각하다가 해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됐어요. 저는 선생님이 보물지도를 보여주시니까 빨리 운전을 해서 보물섬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이 방석밖에 없어서 이걸 배를 운전하는 키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네요. 저도 약간 드는 생각이 어떤 도구를 사용해 보니까 약간 새로운 이야기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한 그런 반복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말로만 했을 때보다는 도구가 있으니까 더 현실감 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안경 안에 안경 닦기를 꺼내서 이렇게 보물지도라고 했을 때 진짜 창의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저는 사실은 주변에 별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서 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더 창의적인 생각이 잘 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물건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놀이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저희가 보물섬까지 도착을 했잖아요. 근데 보물섬 얘기를 하니까 되게 새로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조금 더 해설 같은 내용을 추가하면 동극의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역할놀이는 완전히 그 역할이 되어서
대사를 하는 게 주된 형식이라면 동극은 대사도 있고 역할도 있지만 해설이 큰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역할놀이도 교사가 해설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색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할놀이에서는 교사가 해설보다는 어떤 역할이 돼서 대사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역할놀이에도 해설하고 비슷한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있어요. 상위 의사소통이요? 네, 상위 의사소통은요. 놀이 안에 펼쳐지는 상황을 놀이 밖에서 설정한다고 해서 상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할놀이 영역에서 상위 의사소통을 한다면 뭐 우리가 손님이 되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게 상위 의사소통이고 뭐 동극의 해설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역할놀이는 뭔가 장면 속에서의 에피소드를 말하는 거라고 하면 동극은 뭔가 에피소드 간에 연결되는 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동극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니까 해설이 이야기를 설명해주면서 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할놀이에서는 현재 상황이 중심이 되니까 해설보다는 상위 의사소통으로 대화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역할놀이, 뭐 그런 극적인 상황에 조금 더 해설 같은 아니면 상위 의사소통 같은 내용을 가미하면 조금 더 놀이가 풍부해지면서 조금 더 그런 줄거리가 길어지는 그런 동극과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해설을 추가해서 한 번 더 놀아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제가 내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은희 언니와 현정이는 바다로 가기로 했습니다. 와, 바다다. 야, 너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가냐? 나도. 네, 은영이는 개구리 헤엄을 잘 하고 있었어요. 현정이도 수영을 되게 좋아해서 배영도 하고 자유형도 하고 다이빙도 했어요. 네, 잠수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해설을 짧게 활용해서 극놀이를 해봤는데 선생님들은 느낌이 어떠셨어요? 해설을 해주시니까 어떤 상황인지 인식할 수 있었고 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제가 조종당하는 느낌? 뭔가 아바타가 된 것 같았거든요. 그냥 별로 수영 안 하고 싶어도 자세한 수영 동작이 나오니까 하게 되죠. 네,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좀 이해는 쉬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해설이 없었다면은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좀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해설은 행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들이 보통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뛴다거나 아니면 위험한 장난을 많이 칠 때 저는 현영이가 잠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거나 현영이는 멈추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조금 행동을 조정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교사들이 활동을 좀 원활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적당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교사의 지시나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좀 극놀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교사의 해설에 아이들이 따라서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유치원 실제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표현을 교사가 오히려 많이 해설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두 가지 방법 다 이렇게 활용하면 그 이야기가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방법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즉흥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상상적인 이야기를 막 풀어나가다가 정체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바다에 도착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해설을 추가해주면 새로운 놀이의 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아이들의 발현적인 놀이 상황이 지루해지거나 아니면 계속 같은 주제로 반복되는 그런 경우에 교사가 이런 나레이션이나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주면 놀이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해서 놀이가 더 확장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저희가 했던 상황에서 보물섬에 도착한 사람들은 여기저기 보물을 찾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런 전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보물찾기처럼 그런 상황이 전환이 되겠네요? 그쵸. 뭐 보물 찾기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동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동굴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상황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한 놀이에서는 그렇게 상황을 펼쳐주는 해설은 좀 안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가 너무 짧게 해서 아직 상황이 아직 많이 펼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적인 그런 해설이 들어가면 약간 보물섬에 방금 도착했는데 동굴? 이런 좀 당황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맞아요. 동굴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보물섬에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하고 싶었던 행동들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을 전환하는 해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상황을 전환하는 해설을 들으려면 일단 멈추어야 하는데 상황에 빠지고 나면 듣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장면에서 자유롭게 놀다가 살짝 지루해질 때 아니면 아이들의 몰입도가 조금 떨어졌을 때 다른 장면으로 전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극놀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카드를 몇 장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극놀이의 요소를 한번 적어 왔어요. 그런데 사실 극놀이의 요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서 자기가 인상 깊었던 그런 요소를 한번 뽑아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볼까요? 저 먼저 할까요? 저는 공간을 골랐는데요. 공간은 놀이가 펼쳐지는 가상의 공간이었어요. 공간은 놀이 주제와 관련되어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즉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놀이하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했을 때 더 재밌고 또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요. 저는 역할을 뽑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극놀이 속에서 역할을 적절하게 바꿔주면 더 놀이 상황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도구를 뽑았는데요. 가작화된 도구가 놀이 상황을 보다 실제감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뽑았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교사가 커다란 상황적 틀을 제시해주고 장면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적인 해설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5가지의 요소를 한번 이야기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극놀이의 포인트를 조금 염두에 두고 다시 극놀이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너무 바다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바다 놀이를 하기에는 이제 조금 소재가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럴 때 주제를 바꿔야 될까요? 바다 아니면 그냥 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자연으로 가나요? 저는 좀 자연을 벗어나고 싶네요. 그러면 놀이동산 어때요? 전 좋아요. 롤러코스터도 타고 풍선도 사고. 아, 진짜 어떤 놀이가 펼쳐질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피곤한데 그냥 우리 병원 놀이 할래요? 병원 놀이 하면서 좀 쉴까요? 근데 병원 놀이 좀 지루할 것 같은데요. 막 주사 놓고 주사 맞고 이거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해봐요. 뻔한 것을 재미있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해설이랑 상의 의사소통으로 한번 상황을 바꿔봐요. 그러면 여기는 동물병원이었대. 아, 갑자기요? 난 재밌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그럼 고양이 할래요. 하긴 인간이면 재미없겠지. 동물병원이 재밌겠지. 여기 돼지가 왔네. 나 돼지 아니거든? 그럼 뭔데? 나? 나무늘보.
근데 저는 동물이면 좀 병원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이, 그럴 거면 그냥 다시 자연으로 가요. 바다로 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럼 놀이동산? 놀이동산 갈래요. 아, 근데 이 정도 난장판이면 주제를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아, 도대체 언제 시작해요? 아, 네, 방금 저희가 극놀이를 하자고 했는데 굉장히 협의하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극놀이를 위한 협의 과정, 극놀이를 위한 준비 단계도 되게 의미 있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는 것 같아요. 준비긴 한데 조금 즉흥적인 준비? 네, 극놀이에서는 상위 의사소통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전에 협의하면서 이야기 틀도 만들어지고 또 놀이 중에는 서로 조정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처음에 제가 병원놀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이 가는 병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곽 선생님께서 좀 뜻하지 않게 동물병원으로 가는 상황을 연출해 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엉뚱하면서도 좀 놀이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극놀이가 굉장히 받아들여지는 여지가 커서 그 장점인 것 같아요. 같이 노는 친구나 사람들이 그 이야기나 아니면 창의적인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는 충분히 재밌게 같이 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도대체 극놀이가 언제 시작되나 좀 답답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극놀이를 하려면 사건이 전개가 돼야 되는데 공간이랑 역할이 너무너무 자꾸 바뀌니까 좀 지루하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야기가 전개되려면 공간이랑 상황이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계속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바다놀이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런 사전 협의 없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놀았던 건 좀 준비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아까 했던 놀이는 좀 준비를 안 해도 재미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놀이를 하다가 재미가 없었거나 아니면 이야기 전개가 좀 어색하거나 했었다면 우리가 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놀이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쭉 진행이 됐던 거 아닐까요?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역할이나 공간이나 장소 이런 게 정해지는 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놀이가 좀 지지부진해진다고 하면 놀이 상황 밖에서 조정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 너무 오랜 시간은 말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한번 놀아보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항상 극놀이를 극 중에 있는 그런 가상적인 상황으로만 한정 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재밌게 협의를 하면서 극놀이로 다가가니까 또 생각이 바뀌면서 극놀이를 위한 이런 협의 과정도 참 재밌고 극놀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 유치원에 가서 실천 한번 해보고 다음에 또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이 선생님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극놀이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 반에서는 좀비 놀이를 했어요. 저희 반에서는 클레이로 음식 만드는 놀이를 했었어요. 저희 반에서는 장수풍뎅이 놀이를 했어요. 저희 반에는 노래자랑이 열렸답니다. 선생님들 굉장히 많은 놀이를 시도한 것 같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였을 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놀이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야기한 거를 토대로 해서 혹시 실천하는 과정에서 변한 점, 개선된 점, 달라진 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는 교사가 개입하는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전에는 제가 아이들의 놀이에 들어가면 아이들의 놀이 흐름을 끊고 제가 개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놀이에서 빠지면 아이들은 다른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극적인 대사를 하면서 들어갔더니 유아들이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줬어요.
좀비 놀이에서는요, 좀비가 돼서 쫓아가고 사람이 돼서 도망치는 그런 놀이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좀비 하는 친구들 옆에 가서는 우와 하면서 좀비가 같이 되어주고, 사람 역할을 하는 친구들 옆으로 가서는 제가 같이 도망쳤어요. 이렇게 하니까 저를 놀이 구성원으로 아이들이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 이 선생님은 그러면 행동 표현으로 많이 상호작용을 하셨네요. 저는 저희 반에서 마트 놀이 하는 유아가 있어서 가가지고 손님인 척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저도 대사를 하기도 했어요. 좀비 역할 하는 친구들한테는 나도 좀비 됐어. 이렇게 상위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 역할이 된 친구들한테는 으악, 좀비나 도망쳐!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참여했어요.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 음식점 놀이를 할 때 매번 손님으로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역할 없을까 생각하다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알바로 저 뽑아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저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주더라고요. 선생님들 뭐 좀비 놀이, 음식점 놀이 다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반에서는 마트 놀이를 하면 매번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단순한 놀이만 되더라고요. 마트 놀이, 저도 마트 놀이 아이들이 좋아해서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상한 손님이 나타났다? 아니면 뭐 팔고 있는 물건이 품절됐다? 이런 상황을 좀 제시해주면 마트 놀이가 조금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요? 현정 선생님 반의 아이들이 마트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확실히 사전 경험이랑 그리고 지식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반에서 저번에는 미술관 놀이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거의 다 설명하고 이끌면서 놀이가 진행됐었어요. 아이들이 미술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놀이가 하루 정도도 지속이 안 되고 금방 끝나버렸어요. 맞아요. 정해진 줄거리대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를 창출하는 과정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아이들의 경험이 풍부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의 좀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신비 아파트의 귀신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이를 시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런 놀이들이 이루어져요. 생각해보면 가게놀이나 엄마 아빠 놀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희 반 애들은 만 3세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랑 마트를 가서 물건을 사는 것만 봤지 다른 경험은 조금 부족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관련 경험이 부족한 주제는 조금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정보도 찾아보고 관련 지식도 알아보면서 놀이를 하면 그런 교사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반에서 장수풍뎅이를 주제로 극놀이를 해보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갑자기 바다놀이를 해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아들이 지금 흥미가 있는 주제로 극놀이를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장수풍뎅이가 젤리를 먹는다는 것밖에는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장수풍뎅이를 키워야 하니까 장수풍뎅이가 사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고 먹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서 장수풍뎅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패브릭 마커로 산책 가방에 장수풍뎅이를 그려보면서 생김새를 탐색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장수풍뎅이로 극놀이를 했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죠? 장수풍뎅이가 나오는 놀이를 하자고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장수풍뎅이가 다쳐서 장수풍뎅이를 치료해주는 상황이 극놀이에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잘 모르는 그런 주제였는데 선생님이 같이 알아보면서 하게 되는 극놀이네요. 맞아요. 제가 그 다음 날에 장수풍뎅이와 관련된 클립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그 영상에서 장수풍뎅이가 알을 낳고 나무즙을 빨아먹는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 정말 알을 표현해서 극놀이를 하기도 하고
블록으로 나무를 만들어서 나무즙을 빨아먹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어요. 실제 사건이 계기가 되고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상황을 교사가 포착해서 필요한 적절한 안내를 해주는 것도 교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다양한 주제로 극놀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저희 반에는 좀비놀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잡고 도망가는 그런 행동만 계속 반복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극놀이 구성 요소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어떤 사건을 제시해 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은 그냥 도망만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잡혀봤어요. 선생님이 약간 새로운 상황을 연출하신 거네요. 그리고 잡혔더니 아이들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제가 도망갈까봐 저를 잡아 가둬 놓고 지켰어요. 근데 계속 잡혀 있으니까 또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되게 재밌게 그 놀이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뒤에? 제가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지금 저를 둘러싸가지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교도관이에요? 네, 감옥의 교도관이 된 것처럼 저를 못 가게 이렇게 새로운 행동으로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못 나가, 내가 여기를 지킬 거야 하면서 이런 대사도 새롭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반복적인 잡기놀이였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탈출놀이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희 반 아이들은 이렇게 애기놀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가 웅해 웅해 이렇게 울면 뭐 아기한테 밥 주고 재우는 그런 놀이만 하다가 하루가 다 끝나버리는데 어떤 사건을 더 제시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면 아가야 우리 산책 가자 하고 산책을 같이 나가거나 아니면 할머니네 댁에 갔다 오는 상황을 만들면 어때요? 각 선생님 얘기를 듣고 생각났는데, 그러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서 산책을 간다고 하는 상황을 넣으면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동생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계속 애기 역할만 하는 친구한테 언니 역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을 더 지나게 한 다음에 어른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러면 아이들이 무서워하겠죠? 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들의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니까 교사가 그 극놀이 속에서 다양한 변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극 중에 역할이 돼서 극적인 대사를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새로운 공간, 새로운 그런 상황을 해설이나 상위 의사소통으로 설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놀이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재밌고 저는 정말 극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이 같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은 계속 있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어떤 소그룹 그 몇 명 아이들이 항상 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확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교사라면 누구나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걸 아이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제시하는 놀이 주제에 또 관심이 없는 유아들을 근데 참여시키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이 되더라고요. 또 참여시키는 것도 어렵고요. 저희 반에서도 보면 어떤 놀이는 정말 소수의 아이들만 놀다가 끝나기도 하고, 어떤 놀이는 반 전체 아이들이 참여해서 극놀이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때는 2-3명의 아이들만 극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 같이 참여하자고 하지 않았음에도 다 같이 어느새 참여한 극놀이가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극놀이의 특성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 반에 얼마 전에 음식점 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한 명씩 가서 손님이 되어서 뭐 음식을 사 먹고 이런 역할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큰 소리로 얘들아 선생님 월급 받았어.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명의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외식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한 5명의 친구들이 각자 또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네, 소집단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 놀이 맥락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인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 얼마 전에 강당에서 놀이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랑 2명의 유아만 같이 무대를 정해놓고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거든요. 그런데 관심을 보이면서 여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연 보러 온 건지 아니면 공연하러 온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연 보러 왔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여기에 앉으시면 됩니다 하고 관람석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명이 모여서 같이 응원 도구라면서 풍선을 또 흔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놀이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배경음악을 틀어주니까 어떤 친구들은 노래 부르는 친구 뒤로 가서 춤을 추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뒤로 가서 춤을 추면서 백댄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모여서 같이 놀이하면서 모두가 참여하는 극놀이가 됐었어요. 참 훌륭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는 갑자기 교사 역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극놀이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우리 반 아이들 전체를 내가 다 관찰해야 되지, 그래야 지원할 수 있지, 이런 조금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그 모든 아이들 다 관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들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아이들이랑 내가 어떻게 하면 신나게 더 재밌게 놀 수 있을지, 그런 교사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면 어느덧 다른 아이들도 참여하면서 그냥 반 전체가 다 재밌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어떤 놀이가 또 다른 놀이하고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노래 부르는 음악 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백댄서처럼 막 춤을 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신체 표현 같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노는 거는 또 극놀이도 되기도 했었고요. 저는 약간 같이 극놀이를 하면서 참여를 못하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흥미나 놀이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적으로 내용이 다 펼쳐질 수 있다면 아이들은 충분히 그 선호에 따라서 선택하고 놀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 중에서도 정적인 놀이, 특히 미술 놀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그 친구들이 요즘에 좀 빠져있는 놀이가 클레이로 뭔가를 만드는 놀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레이로 음식을 만드는 놀이가 됐어요. 그 음식을 맛있고 몸에도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심사위원이 별점을 매겨주는 그런 놀이로 확장이 됐었거든요. 평소였다면 소극적이어서 다른 친구들과 교류하는 거를 좀 부끄러워했을 텐데 좋아하는 미술놀이고 그 관심 있는 주제로 하나의 주제로 극놀이가 통합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사례를 들어보니까 통합의 개념이 단순히 여러 영역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서로 같이 놀지 않았던 친구들을 함께 놀 수 있게,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꺼내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접근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를 모두 다 통합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장수풍뎅이 놀이를 할 때 장수풍뎅이 흉내를 내다가 갑자기 미술 영역에서 종이 2개를 꺼내오더니 종이 2개를 돌돌 말아서 장수풍뎅이 뿔을 만들더라고요. 극놀이를 하다 말고 갑자기 미술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었는데 아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놀이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극놀이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떻게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극놀이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사실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특히 극놀이는 어떤 상상의 세계고 유치원 생활은 현실이다, 이렇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 예시를 들어보니까 그냥 평소에 어쩌다 장수풍뎅이를 발견했고 또 장수풍뎅이에 관한 그런 경험을
극놀이로 풀어보고 또 극놀이를 하면서 뿔을 만드는 그런 미술 활동도 연계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영역들을 다 통합할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통합되는 연결되는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극놀이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원래는 장수풍뎅이가 뭐를 먹고 사는지 관련 경험이 저도 없고 아이들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젤리를 먹는다는 것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젤리 말고 또 어떤 음식이 장수풍뎅이가 좋아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장수풍뎅이가 무엇을 먹는지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네, 선생님의 그런 경우는 생각해보니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놀이하면서 필요하니까 찾아보고 찾고 나서 또 놀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없다면 그건 경험하고 동떨어진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극놀이가 지식과 경험을 연결시켜주는 놀이네요. 아까 저희 반에서 클레이로 음식 만드는 놀이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저희 반 아이들이 좀 편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마침 클레이 놀이를 하게 되어서 클레이로 음식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몸에 좋은 음식에 그리고 맛도 좋은 음식에 별점을 주는 그런 심사위원 놀이를 하면서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사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좀 수동적인 역할로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극놀이 중에서 심사위원이라는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주체적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음식이 맛있고 어떤 음식은 건강에 좋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놀이 중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약간 주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놀이를 하니까 저는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심사위원이나 레스토랑 주인, 엄마, 아빠 같은 이런 주체적인 역할을 잘 못하는데 이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점점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대한 연습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항상 장수풍뎅이를 관찰만 하다가 극놀이를 해보면서 그때 장수풍뎅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점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동식물과 자연을 사랑하는 부분에서도 지식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 직접 경험을 해보면서 더 와닿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점 되게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연구회가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하지만 저희가 다음에 또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또 실천해 보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시간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혹시 오늘의 나눴던 얘기에 대해서 소감을 간단하게 나눠볼까요? 저는 이대로 마친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만큼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음 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극놀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많은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민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각자의 교실로 가서 실천하고 그리고 실천한 사례를 다시 모여서 이렇게 공유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실천적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놀이 경험 속에서 정말 많은 의미들이 교육적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만나서 이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유치원에서 실천을 하면서 주변의 선생님들이랑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눴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연구회는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어떠셨나요? 이번 강의를 위해서 일부 각색한 내용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은 지난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이들의 극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자신만의 주제를 가지고 극놀이를 해보았고요.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학급에 돌아가서 아이들과 같이 극놀이를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선생님들끼리 극놀이를 한번 해보시고 또 그 경험들을 나누시고 아이들의 극놀이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